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내일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점심 식사를 6.25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군, 유엔군 등 6.25 참전 유공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놀라운 것은 6.25는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이 대목입니다. 6.25가 북한의 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 발언에 주목합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국빈 방문한 북유럽의 스웨덴 의회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의 남침은 침략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만에 말을 바꾼 겁니까? 스웨덴에 가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이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열흘 뒤 오늘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침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역사의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뉴스입니다. 자, 일부 언론은 이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6.25 북침략.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뉴스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이런 나라가 창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국군 참전 유공자 141명,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람스 유엔 군사령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뒤에 이렇게 말을 번복한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은 착잡하기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좀 더 자주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이 점심 식사에서 주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6.25 교육을 시키려고 왔을까요? 6.25 박사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자, 이 6.25 박사 기사를 보면 제목이 청와대를 들었다 놨다. 6.25 박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올해 13세의 소녀입니다. 캠벨 에이시아라는 초등학생입니다.
6.25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SBS에 출연하고 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화제가 됐다고 해서 이날 청와대에 초청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캠벨 에이샤라는 초등학생이 좌중을 휘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학생을 껴안았지만 아마 이 학생에게서 참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좀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 학생도 이렇게 6.25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던 겁니까? 김정은을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맞아서 이런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자리에서 6.25를 북한의 침략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자극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월북에서 북한에서 장관 지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가 무리를 빚었고 또 스웨덴 의회의 발언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녀로부터 참교육을 받고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침략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이 청와대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이 소녀는 꼬마 스타입니다. 캠벨 에이시아 양입니다. 부산 용문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에이시아 양은 꼬마 외교관으로 불릴 만큼 6.25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어머니, 캐나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SBS 영재발굴단에서 6.25 전쟁 박사 소녀로 이미 유명세를 탄 그런 어린이입니다. 에이시아 양은 2016년부터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유엔 참전 용사들과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사람들의 참전 용사들의 손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정말 이런 어린이도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열흘 만에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청와대가 이 소녀를 이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자, 에이시아 양은 이날 청와대 행사에서도 스타였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 등장한 에이시아 양은 본인이 6.25 전쟁에 참 관심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자리에 온 참석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에이시아 양은 유튜브 등에서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에이시아 양은 6.25 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박옥선 할머니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군인이 됐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옥선 할머니는 6.25 사변이 나서 6.25 사변이란 말이 정말 저희 귀에는 더 익숙합니다. 6.25 사변 얼마나 우리 귀에 익숙합니까? 중공군, 북한 괴뢰군, 북괴 다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자, 박 할머니는 6.25 사변이 나서 학교가 다 불에 타고 없었다.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학교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부동 전투도 굉장히 치열했지만 제가 근무했던 옹진 전투에서는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로 하루 400명, 500명씩 부상자와 사상자가 생겨났다. 에이시아 양은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호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김일성의 남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군이 목숨을 잃었는지 희생당했는지 생생한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까지 가서 남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에이시아 양은 고 김용옥 대령의 조카인 다이앤 맥메스 씨와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옥 대령이 어떤 분인지 묻자 맥메스 씨는 굉장히 겸손하고 헌신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참전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분들을 삼촌께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초청된 상황에서. 그리고 장진호 전투 및 흥남철수 전투 참전용사 조셉 벨란저 씨와도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전쟁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전쟁은 제 가슴에 늘 남아있고 참전을 해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신께도 감사하고 있다. 제 기억과 가슴에 언제나 영원히 간직할 일이다. 이렇게 조셉 벨란저 씨는 화답했다고 합니다. 에이시아 양은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에 저 캠벨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어나서 에이시아 양을 포옹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에이시아 양의 발언을 듣고 느끼신 점이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인가요? 한국에 옵니다. 지금 김정은과 DMZ에서 만난다는 이런 예측 보도도 있습니다. 확인도 불가한 보도들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오찬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 자리에서 에이시아 양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 듣고 생각을 바꾸겠습니까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참교육을 시킨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에이시아 양이 이처럼 6.25 박사가 된 것은 2017년 H20 푸마시 운동본부의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 1등을 하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방문했고 한국전 참전 노병을 만나서 노병의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싸웠던 한국인 가투사 20명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 이 에이시아 양은 어머니와 함께 국방부 등에 연락을 취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했고 이후 네덜란드 참전 용사를 다룬 영상을 찾아 한국인 가투사 최병수 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씨를 만나서 그 에이시아 양은 동료 가투사의 이름과 군번을 받아서 이 네덜란드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13명의 가투사 명단을 찾아내서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갸륵한 어린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을 했다는 H20 푸마시 운동본부는 참 훌륭한 단체네요. 이런 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걱정할 거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에이시아 양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린 소녀지만 13세 6.25 박사라고 불릴 만큼 공부를 하고 또 영어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네덜란드 노병의 민원도 들어주는 정말 갸륵한 학생입니다. 내일이 6.25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 좀 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부 참모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방송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